자, 이제 두 분께서 꼽아오신 두 번째 안건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과연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네, 원전에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매니저들이 주목한 섹터는 바로 화장품인데요. 이제는 K-팝, K-푸드에 이어서 K-뷰티까지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하면 역시 K-뷰티, 시장을 장악하라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체크포인트로 그 이유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뷰티의 세계 진출 가속화, 대미 수출 2위라는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대미 수출액이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등극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한국콜마는 이러한 북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두 번째 공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CJ 올리브영은 미국 내 첫 매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 등 비중국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대미 수출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렇게 비중국 시장에서의 공략을 성공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동안 빗장을 잠가왔던 중국이 이 빗장을 열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죠. 이 또한 중국이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K-뷰티 업계도 중국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상하이에 사옥을 건설하고 있고요. 애경산업은 중국의 MCN 기업인 신쉔그룹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화장품 섹터의 특징주 5가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 잘 갔습니다. 제이중 코스메틱과 메디앙스가 각각 10%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로 수혜를 받은 점도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VT 역시 8%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3,55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VT는 연초에는 VT의 주요 제품인 리들샷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생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매니저들의 투자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분께서 꼽아왔던 첫 번째 원전 특징주들은 보통 한 1, 2% 정도 상승에 그쳤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꼽아오신 화장품은 두 자릿수대 상승을 기록한 종목들이 꽤 여럿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좋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수출과 관련된 통계가 나올 때마다 화장품은 계속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에 대한 좀 시장 관심을 조금 더 불어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오늘 이 화장품 섹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 이 정도로 끝나기엔 좀 아쉬운 흐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화장품 시장이 어쨌든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는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돌려세우면서 기초 화장품에서 색조 화장품으로 또 시장을 확장하는 부분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은 확보를 해놨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앞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대미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중국 시장을 공략한 부분들까지도 워낙에 또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들이 워낙에 호재로 또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생각보다 이 실적이 발생하고 수혜가 있음에도 아직 반응받지 못하고 이제 관심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일부 있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것도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은 화장품을 몇 개 정도 쓰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만나뵈러 올 때 이제 얼굴에 분칠하려고 한 2개 정도. 네. 2개 정도요? 네, 2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성민 매니저님은요? 사실 우리 방송 빼면 남자들은 다 하나 쓰죠. 로션 스킨 합쳐져 있는 거 하나 쓰죠. 예. 네. 수출은 좋지만 아직 남성까지는 공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남성까지 시장을 넓혀 나가게 된다면 화장품이 나아갈 길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출 보면은 미국에서 화장품 수출 국가 1위로 한국이 꼽혔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미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도 좀 많이 수출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디테일하게 보면 색조 화장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존 대비했을 때 2배 정도 지금 수출량이 증가를 했고요. 원래 이제 K뷰티라고 하면은 기초 화장품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색조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성화준 매니저님께서 선정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100억 달러 수출 돌파를 했죠. 그 중심에는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중소형 브랜드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차트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어요. 좋은 흐름 보였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디 브랜드가 주 수출액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지금 우상향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하다못해 지금 펌텍코리아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얘 뭐 하는 친구죠? 인천에 공장이 있는데요. 화장품 용기 만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다 같이 성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00억 달러 돌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조 가량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향했던 게 2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보통 화장품이라 그러면은 프랑스를 많이 떠올리기 마련인데 프랑스보다도 한 7천억 정도를 더 팔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미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게 호재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요. 워낙 뭐 대미로 수출 많이 한다 그러면은 야 이것도 관세 때리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화장품 시장을 업종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염려가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도 관세에 대한 영향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이제 품목이 전 품목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똑같이 좀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이 화장품에 대한 관세의 영향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상호 관세라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 관세라는 게 우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화장품에 대해서 현재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관세에 대한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편적으로 이제 시장에 또 많은 국가들의 또 일방적으로 또 맞춰서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화장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물론 경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관세 부과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밀리거나 좀 무너질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주요 기업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미국에다가 공장도 신설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새로운 전문 매장도 또 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관세에 대한 대응들을 또 화장품 기업들도 열심히 풀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파해법을 찾았고 그에 대한 영향은 좀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는 좀 적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30-40만 원 이런 정도까지 가격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 그러면 꽤나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앞서서 송일 매니저님도 말씀을 해주셨듯 인디 브랜드가 워낙 약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뭐 2-3만 원짜리의 관세가 조금 더 붙더라도 소비자들이 외면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어주신 거고요. 자, 저희가 뭐 지금 대미 수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시장이나 뭐 남미 시장 여러 가지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지만 중국까지 또 더 받쳐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그렇고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한알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향 매출액이 높았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고환율 수의 대표 업종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K-팝 인기가 선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K-뷰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다라기보다는 이제 화장품 섹터로만 봤을 때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옆에 쭉 종목들의 수익이 그 상승률이 돌아갔습니다만 워낙 화장품 관련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꽤 괜찮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두 분께서 화장품 내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탑픽 종목을 이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클리오입니다. 지난 분기 때 다른 매니저가 주주총회 통해서 또 소개를 해줬던 종목이고, 야,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자, 각각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송률 매니저님. 예, 클리오라고 하면은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자, 클리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전체 매출 중에 47%가 현재 포인트 메이크업 상품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색조가 주된 매출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일본 시장을 좀 여러분들이 짚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향 수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6월인가요? 클리오 재팬을 일본에다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에센셜 립치크 탭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선풍적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판매량 1위에도 지금 랭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 법인에 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메인 드럭스토어에도 입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점유율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밸류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5년 전만 하더라도 2,100억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800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6년 연속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이 내용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는 19,540원인데 고점 대비 50%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봐도 좋을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의 화장품 탑픽은 클리오였고요. 자, 성하준 매니저님은 아모레퍼시픽을 꼽아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외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중국 질문을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께 드릴 걸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좀 가져온 이유도 좀 중국에 대한 이슈도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꼽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업종, 화장품 기업들은 어쨌든 실적이 딸려 나오는 기업들의 시세가 붙고 관심이 붙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먼저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전 분기 또는 뭐 지난해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될 텐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비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라든가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일본 시장 뭐 이런 시장들에 대한 성장률이 급속도로 좀 커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 3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모레퍼시픽이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끌려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끌려 나오는 것 대비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아모레퍼시픽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좀 매우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뭐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다이소에 입점해서 뭐 품절 매진 사례를 이뤘던 것처럼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침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끌어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커머스 1위를 달성하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따놓고 보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빼놓고 얘기했던 중국이죠. 중국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좀 주춤했던 건데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 중국 법인에 대한 구조조정 해놓고 거기에 대한 또 사업성 또 매출을 또 인식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잡혀 들어온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다가 K뷰티인데 중국 시장도 열어? 그러면 이거는 아모레퍼시픽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점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하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청산 가치라고 불리는 이 BPS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돼요. 이와 연계해서 PBR도 보시게 되면 현재 BPS 예상치가 81,800원 구간인데 현재 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6,400원 구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2배, 3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BPS, 그러니까 기업 청산 가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쌓아가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마지막에는 실적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가격 전략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클리오 오늘 5% 정도 상승하면서 거의 2만 원 가까이 붙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요? 예, 아직도 그냥 바닥입니다. 그냥 약간 발등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저항 매물대가 24,8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최저점은 12월 9일 계엄령 사태 때죠. 15,790원 나타나져 있는데 손절가는 15,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뭐 작년 여름 이후에는 줄곧 하락을 하다가 최근 살짝 방향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을 해보겠다. 수익 목표가는 20%가 조금 넘는 24,000원, 손절가 15,0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뭐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어닝 쇼크가 한번 있었고 그때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네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아가면서 밀린 뒤에 아직까지도 반등의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반등의 힘을 못 받는 데 있어서는 실적이 또 안 좋았거나 뭔가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시장의 관심에서 좀 일부, 그러니까 시장의 눈에서 좀 일부 벗어났던 부분들이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순환 구조를 고려를 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또는 아모레G, 그러니까 아모레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주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차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도 제가 빨간 선 그어놓은 부분이 목표가로 설정해드릴 12만 원 선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시장이 급속도로 또 나름대로 상단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상단이 제한된 상태로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는 화장품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비교적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밀렸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밀린 종목들은 시장 반등과 함께 다시 되돌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또 1차 목표가로 12만 원 선 잡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송열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계엄 사태 이후에 밀렸던 자리죠. 그 12월 9일 날에 99,500원 저점을 깨지 않는 선 안에서 손절가는 98,000원 정도로 잡아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12만 원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98,000원입니다. 앞서 원전에서 저희가 가격 전략 얘기할 때는 좀 반응이 조용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큰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하면 2차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화장품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까지 모두 다 편입을 마쳤고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송일 매니저님. 예, 방송에서 지금 많은 내용 드리고 있는데요. 저 얘기 한번 필터 없이 듣고 싶다 하시면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 다양한 정보 담아놨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보다 더 가감 없이 얘기하십니까? 저도 이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마냥 그렇진 않은데요. 예. 정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는 많다. 네. 그것만은 자신 있다. 밴드에서 송률 검색해 주시고요. 다음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도 이제 방송 시간 이전에 하던 코너보다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풀어드릴 테니까요.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에 MBN 골드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이후에 바로 또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아모레퍼시픽 2차 목표가 어디까지 보나요?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투자하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8시입니다. 잠시 후에 바로 들어와서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성화준 매니저님 저희 오늘 주주총회와는 처음 방송을 했는데 네네. 뭐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사실 너무 좀 프로그램 자체, 코너 자체가 탄탄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실 한 가지 섹터 다루기에도 어려운 시간인데 이렇게 송길 매니저님하고 두 가지 섹터 잘 다뤄가면서 또 중간다리 역할 또 잘해주시니까 또 이런 시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내용들 좀 잘 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경제방송 도전템베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주주총회 마치고 신의 한 수로 넘어가겠습니다.